반갑습니다. 아, 다시 저하고 한동안 좀 쉬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제가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어, 제가 원불교의 대종사님의 그 역사, 그 보통 우리가 교사라고 대중 행적뿐만 아니라 대종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제자, 그 공동체의 역사, 특히 대흥사님 당대 제세 당시의 역사는 그 대흥사님 행적은 교리 공부하고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종사님의 말씀이 결국 교리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교리와 교사는 교리 공부에는 대종사님의 행적이 항상 기반돼 있어야 되고 교사 된 사람의 행적을 이렇게 밝혀고 초기 교단사 이런 걸 밝히는 데는 대종사님이 밝혀놓은 교리 공부의 깊이가 반드시 결부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교사만 막 하면은 나중에 왜 저런 말씀을 하고 왜 저렇게 하지? 이유가 잘 몰라요. 이게 그런 걸 보고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대종사님의 교사적 대종사님의 역사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그런 행보들에 대한 깊은 탐구가 없으면은 교리 공부가 너무 자의적으로 가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와 교사는 입장의 측면에서 보면은 두 입장이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건 이렇게 녹아 있는 서로 중첩 이렇게 겹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안목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런 안목에서 제가 제가 올해 환갑이에요. 말띠 환갑인데, 30대, 한 살일 거예요. 31 때 이제 교무가 돼서 우리로 면 부교무 시작해서 지금 그게 근 30년이 지난 20대 때부터 이제 예비 예비교무 시절, 그러니까 해부터 보면 근 30년, 40년 가까이인데, 특히 교무 때부터 30년 동안 항상 저에게 의도로 남아 있었던 문제의식, 궁금했어요. 그걸 항상 물었는데, 대답을 저에게 잘, 저의 어른들, 선진님들, 저희 스승님들도 싹 대답이 명쾌하지 못한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그게 뭐냐? 소태산의 발심 구도. 소태산의 발심 구도라면 우리가 시기적으로 따지면은 영산 시대죠. 그렇죠? 대무사님이 탄생에서부터 그냥 발심하고 구도하고 입정하고 대각으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이, 과연 이 과정이, 특히 발심 구도가 소태산이 제시해 주신 교법, 그럼 교법을 크게 강령적으로 보면 일원상의 진리, 일원상, 사은사요, 삼학팔조 이렇게 볼 수 있죠. 크게 보면 이제 거기 일체 수행법은 있지만 일단 그건 방법론이니까, 수행 방법이니까, 교리적 교법이라고 하면은 이게 과연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크게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소태산의 발심 구도는 간접적 영향일 뿐이고 크게 영향이 없다 이거예요. 발심하고 구도했던 과정은.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대각이라는 일대 사건에 의해서, 이게 사건에 의해서 그 뒤에 이 대각의 기준에서 교법이 세워졌다. 이게 발심 구도는 크게 그 대각을 가르는 어떤 그러한 배경은 되지만, 대각이라는 것도 구도 과정이, 하여간 발심구도에서 대각을 이뤘지만 이 대각은 끓는 점이 그 백도가 끓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까지 100도의 끓는 점이 되다른 이 과정은 질적 변화에서 질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일원상 사은사요 삼학팔조의 이 교법은 대종사님의 발심구도하고 그렇게 밀접하지 않다. 영향이 있어도 간접적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현재 우리의 암묵적인 방향은 이쪽이 더 강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의 발심 구도는, 대종사님의 교법인 일원상 사은사협 삼학발종은 유불선 등의 영향을 받은 게 더 크다. 이런 면이 없잖아, 있죠. 근데, 자, 저는 두 번째, 이제 이 두 번째의 그 입장이 제가 고민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입장이 서 있습니다. 자, 이 지금부터 말하는 입장이, 조금 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 교단의, 학계나 또는 교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교단의 리더급에서 생각보다 이걸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느낌이 있는 부분을 제가 말해볼게요. 소태산의 발심 구도 과정 그의 축척에 의해서 대각이 이루어지는데 이 대각의 내용 속에 대각이라는 것 속에는 소태산의 발심 구도의 씨앗이 박혀 있다. 또 발심 구도의 내용이 대각의 프로그램 같은 내용이 있다. 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 논리로 한다면 점수 가지고는 도노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점수하고 도노는. 근데 이런 논의가 가져오면 또 오해가 있으니까 그런 논의 뺄게요. 이제 하여간 대종사님의 발심 구도와 대각은 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게 대각이라는 내용이 성격. 대각도 저는 대각이라고 해서 똑같이 안 봐요. 말이 대각이라고 하지, 어떤 분의 대각과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은 성향이 달라요. 그 성향은 무엇이 규정하냐? 소태산의 발심 구도가 규정한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 대각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 대각에 쌓여있는 그 씨앗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발심 구도에 의해서 성향으로 돼 있는 그 내용의 그 안목에 의해서 교법이 형성돼 간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일원상 사은사요 삼학팔조는 저는 소태산의 발심 구도 과정에서 분명히 그 기원을 찾지 못하면은 우리는 큰 실수를 하고 길을 잃게 된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전에 있는 개교우동기, 교법부 총설, 대종사님의 발심 구도상에서 그 어떤 그 기원성, 어떤 계기, 그것을 찾지 못하면은 소태산의 의도를 우리는 모른다. 이 정도로까지 저는 보는 거예요. 천지은, 천지은이 나오게 되는 기원을 발심 구도상에서 찾아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 제시할 거예요. 부모운이 대종사님의 발심 구도상에서 부모운에 고민이 있었어야 돼. 동포운 법률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경진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의 사막수행에 대한 소태사는 시행착오도 발견해야 돼.
아이, 대종사님 발심구장에 뭐 정답이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시행착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벌어지겠죠. 그런데 사막 수행에 대한 그 대종사님의 발심 구도에서 사막 수행에 대한 그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고민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막 수행을 바래요? 저는 그걸 좀 동의하지 않아요. 대각에 의해서 옛날과 완전히 다른 괄목 상대가 돼가지고 전혀 이게 경험을 초월하는 내용이 교법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는요, 경험주의에 기반한 초경험주의로 간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신분의성도 소태산의 발심 구도에 뭐라고 해야 돼? 그 시행착오의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대목 한 대목씩 따질 거예요. 따져서 물어볼 거예요. 따져서. 재밌게도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재밌게도 이런 논의를 발표를 했는데 제가 논문 형식을 잘못 썼는가 우리 학계에서 잘 안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안 받아주시나 제가 소태산 영광을 수놓다 이 책, 이 책에다가 썼어요. 써놨어요. 써져 있어요. 다만 이 시간은 좀 더 이 책을 쓸 때 다 못 썼던 내용도 말을 많이 해볼 거예요. 글로 다 못 써요. 글로, 이건 좀 글로 쓰기는 그렇다 해서 안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얘기도 다 해볼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제목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소태사는 발심 구도와 교법의 기원. 예를 들면, 아까 중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대종사님의 교법은 유불선 삼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대표적으로 불교를 따지면 불법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연원으로 삼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다가 보니까 대종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그 이제 나중에 예, 의심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정말 이 의심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이거예요. 의심이 갖고 있는 그 대종사님의 고유성. 대종사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고유성에 대해서 다 그것은 보이지 않고, 대종사님의 고유성은 보이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부처님이나 유불선 이런 가르침에 다 병합시켜버립니다. 묻혀버리는, 묻혀버리는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말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어, 좀 고민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 정도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 아, 이런 마음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사실은 더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사실은 대종사님이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그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불법을, 불법을, 불법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차용, 불법을 빌려서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차용이라는 건 빌려서 당신이 하고자 의도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으로 뭔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한테는 그걸 빌려서 말하는 거예요. 또는
치환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치환은 바꿔서 당신의 뜻은 있지만 그것을 저쪽 그 용례로 바꿔서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측면이 훨씬 강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설사 유불선을 썼다고 해도. 그래서 저는 소태산의 발심 구도 과정은 교법의 모태요 산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모태고, 모태는 뭐예요? 거기서부터, 발심 구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대종사님의 교법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산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산 성지는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법의 산실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바라보진 않아요. 영산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봅니다. 이 글 중에 한마디를 따서 말해볼게요. 일원상과 사막팔조 사은사의 교법은 소태산의 소년기와 청년기의 구도 체험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영산이 주로 소년기와 청년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소태산의 소년기와 청년기의 발심 구도의 체험은 대각의 씨앗이며 교법의 맹아이다. 대각의 씨앗도 되지만 교법의 맹아도 됩니다. 즉 소태산의 발심 구도는 대각의 인큐베이터이며 창립정신의 원동력이요 교법의 모태요 산실이라고 볼 수 있다. 제가 이제 이런 차원에서 대종사님의 어린 시절 역사부터 해갖고 쭉 그 과정들을 교리적 차원으로 보면서 그것이 어떤 영향관계가 있는가를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더 자극받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인데, 그러니까 소태산 영광을 수놓다 이 책에 근거해서 이 책 중에서 특히 소태산의 발심 구도와 교법의 관련성, 연관성, 제목을 소태산의 발심 구도와 교법의 기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소태산의 발심 구도와 교법의 연관성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고 다음 시간에는 소태산의 의심 처음에 관청기 이상 딱 나오잖아요. 그 관청기 이상이 그 의심의 출발, 의심이라는 게 도대체 소태산의 교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봐서 대종사님의 그 역사가 대종사님의 우리가 보통 관청기이상, 삼령기호상 쭉 나가잖아요. 그 내용이 교법으로 어떻게 형성돼 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궁금하시죠? 궁금증은 다음 주로 넘깁시다. 차근차근 가고 제가 동어반복적 설명을 엄청 많이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